이번에는 정관사로 문법화되어 있는 더 분사를 살펴봅니다. 먼저 더를 선정분사로 새롭게 규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선정은 어떤 특정 상황을 선택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고요. 분사는 꾸며준다는 말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관사의 선택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영어의 모든 명사는 A 부정관사, 더정관사, 그리고 나머지 모두 무관사의 수식을 받아야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해석에서 생각하면 예문일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예문이는 어떤 전제된 상황이 필요해지는데 이 필요를 채운 표현이 다음 3구문입니다. 예문 3은 관계수식에 의한 접속어구 유어가 부가되었을 때 비로소 더의 관형자료가 드러나 온전한 의미가 전해지므로 이 부가부는 더의 수식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예문 4 같은 구문을 예로 들며 더는 앞에서 언급된 대상을 재지정한다고 분석하지만 그러나 예문 5에서는 앞서 어떤 언급도 없었던 대상을 더의 수식으로 표현했어도 자연스럽게 인지됩니다. 그리고 이 예문 5의 더 독을 게라는 총칭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과 최상급에 사용된 예문 6에서의 더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예문 7에서와 같은 비교급 또한 더의 수식으로 인해 나타나므로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더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정관사 더와 부정관사 A의 차이와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사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다루는 내용은 연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1에서 보더라도 이 표현만으로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해석에서 보듯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 표현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문 1과 2에 연관된 표현처럼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 비로소 바로 그는 공유된 정보의 바탕을 둔 것이 됩니다. 이것대로라면 더가 출현하는 시점을 A 관사로의 의미 지정 이후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문 3에 나열된 독과 더 독의 관계는 부정관사와 정관사 사용의 예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구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명사 독이 뒤에서는 서로에게 알려진 대상이 되어 더 지정을 받는 것으로 인지되게 하기 때문인데요. 예문 3의 경우라면 우리말의 그에 해당되므로 잘 동의할 수 있지만 예문 4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도 없고 우리말 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상적인 표현으로 인지됩니다. 표현 4의 더는 독을 지정할 때 종족을 대표하는 총칭의 의미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더의 수식을 받아 주어로 선택된 독이 A 수식을 받은 쿼더루페드, 즉 사지동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독과 쿼더루페드 서로는 대상과 그것의 서술어로 이퀄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문사는 나열 순서상 A에서 더가 아닌 더에서 A로 역순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 순서에 따르면 더의 역할 기능이 A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므로 대상을 다루어 재지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가 하는 관형이 A 지정의 재지정이 아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의 역할 기능이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재지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본문 2의 경우는 코즈가 더 코즈에 앞서서 이미 언급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앞서 언급된 대상은 코즈가 아니라 파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코즈는 불이 아니라 그 이유, 즉 불이 난 원인을 말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는 이미 제시된 대상을 두고 하는 재지정이 아니라 파이어를 주어로 하는 불이 난 상황 모두를 코즈에 관형시켜준 것이 됩니다. 이 현상을 받아들이면 이 표현에서의 더 관사는 불이 난 상황을 관형의 자료로 삼아 대상을 수식한 셈인데 이처럼 하나의 상황이 관형되는 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 1에서의 주어 더 커피는 관계사 없이 위헤드의 더 커피숍에 의해 관계 수식된 특정의 커피이므로 화자가 말하는 커피는 더 커피숍에서 마셨다는 그런 상황 속의 커피로 인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의 수식이 있었던 상황을 들어 그렇게 된 커피라는 뜻으로 관형을 해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관계 수식절의 내용으로는 그것, 즉 그렇게 된 것을 구체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커피숍 역시 이미 있었던 공유된 정보가 전제된, 달리 말해서 그렇게 된 커피숍이어야 하므로
커피나 커피숍이 그렇게 된 이라는 의미로 관용되어 그것만의 유형이 되는 독자적 선택 지정을 받는 셈입니다. 따라서 더에 의해 결정되는 유형은 그렇게 된에 해당하는 개별 상황이 관용되는 것이므로 더 플러스 대상은 독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가 대상을 독자적이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에 해당하는 개념이 더에 담겨서 관용되려면 심층적으로는 이런 관계 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는 디너만이 아니라 굿디너를 하나의 대상으로 두고 관용 수식합니다. 형태적으로는 굿이 더 디너에 삽입되어진 꼴인데 굿의 수식은 디너를 더는 바랄 게 없는 상태로 달라지게 했고 그렇게 변화된 굿디너는 더가 발화될 때 심층에 전제해 둔 You prepared for us 내용 모두가 더를 통해서 관용 수식되어지는 것이므로 따라서 더 굿디너는 굿만큼의 변형이 주어진 디너가 더에 담긴 관용 자료에 따른 독자적인 그만의 유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임이 적용되어지는 다음의 표현 구문을 보겠습니다. 무지정 관계사에 의해 후치 관계 수식되는 I know는 더에 의해 수식될 그만의 유형이 되게 하는 유형의 구성 요인으로 그리고 형용 수식어 오은니는 닥터의 어떠함을 제한하는 유형의 구성 요소로 대상이 독자적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의 독자성 표현 기능은 예문 1에서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문 1에서의 더선이 외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되려면 더 속에는 독자적임이 역할기능적 개념으로 작용한 것이라야만 합니다. 출처한정 전치사인 오브로 이미 보충된 더선 오브 빌리는 더의 독자성이 빌리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보충 서술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의 결합은 빌리에게 속한 외아들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을 수용하면 본문사에서의 더는 I know라는 상황과 오은이라는 형용 수식이 더해진 채로 그만의 유형이 되게 해주는 관용의 수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독자적인 것으로 선언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본문에서의 오은니 닥터 또한 그 대상을 종류적 구별이 전제가 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역시 유형을 선언해주는 것으로 볼 때 A가 보여주는 제시와는 또 다른 어떤 역할 기능을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구별은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르는 것이고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가 대상을 독자적이게 선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톨러의 ER은 기준 비교의 역할 기능으로 해당 어휘를 비교급이 되게 합니다. ER이 역할 기능으로 해보이는 비교는 이미 기준이 되는 대상이 존재했을 경우이므로 이 비교급 어휘로의 표현은 메리와 비교되어지는 상대가 함께 비교의 기반을 이루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더 크다는 선택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더는 선택적 기능이 있고 그 선택은 그것만으로 되어진 이라는 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5에서도 전자의 더는 톨러라는 비교되는 형용 상태를 비교의 요인으로 선택 지정을 했으며 후자의 더는 투걸스라는 두 대상을 비교 기반의 구성 요소로 선택 지정을 합니다. 예문 1은 그 같은 선택 지정이 잘 반영된 표현입니다. 예문 1의 형식은 부여 구문으로 제인을 가장 인기 있는 애로 선출했다는 내용인데 이 구문처럼 이른바 최상급 수식의 표현 대부분은 더가 수반됩니다. 이 현상은 더가 역할 기능으로 하는 선택 지정, 즉 특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만합니다. 더가 대상을 수식할 때 드러내는 독자성과 선정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다음 구문들은 그 개연성을 입증해줍니다. 2, 3, 4, 5 구문은 최상급 수식 없이도 최상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선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선정 대상은 독자적인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의 선택은 그렇게 되어진 독자적인 그런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심층적 구문구조 분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면 대상이 그 동작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을 영어 문법에서는 수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당하는 현상은 피동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분석하면 he가 동작 is로 대상인 himself에게 동작을 행할 때 himself는 그 동작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동자가 되며 not 이하는 피동 상황으로 부과되어서 he의 유형이 분간되게 하는 심층 현상이 있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부가부의 to 이하는 기존의 문법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변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계 수식으로 보면 who is가 복원될 것이므로 to 이하는 더에 의해 관용되는 유형 구성 요인이자 유형 선정 내용이 됩니다. 예문 2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 지금까지의 개념대로라면 다음처럼 분석되어집니다. 더 퍼스트맨에서 퍼스트라는 서수 수식은 더 맨의 유형을 첫 번째라고 선정해주는 작용 요소이므로 그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더가 하나의 유형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대상의 수, 즉 단수, 복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7에서의 di는 주어에 보는 눈이 아니라 look 동작을 당하는 대상에 보여지는 눈입니다. 이 심층 분석 구조에서 보면 in di는 상황 부가부에서 상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상황 지정 기능어 it는 심층적으로 수동화되어진 종속절의 수동 상태를 지정하는 것이고 in di로는 그 수동화 상태를 구체화해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전치사 in의 역할인 속성 이용이라는 기능에 따르면 di는 바라봄을 당하는 수동 상태인 미의 눈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 주어가 대상의 눈을 볼 때 두 눈 모두를 보게 되는 것이 자명한데도 본문을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가 유형 선정을 해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정되는 해당 유형은 단수, 정확히 말하자면 무관사로의 대상, 즉 속성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쳐다보았다는 것이 관건일 뿐 단수 복수라는 수적 개념은 애당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반 문법서는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는 수단으로 더가 사용된다고 분류해서 문법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표현된 한 예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도 개념화하기에는 모호하게 됩니다. 다음의 구문도 같은 표현 방법의 예가 됩니다. 예문 3에서도 diam은 잡히는 대상자의 팔입니다. 주어가 대상을 잡을 때 한 팔을 잡았는지 두 팔 모두를 잡았는지는 나타나질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코트 동작의 핵심은 상대를 붙잡은 것에 있기 때문에 diam으로는 붙들릴 때 도움이 되는 대상만을 지정하고서 미가 처해진 워스코트 상태만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부가시켰을 뿐이라서 숫자적으로 헤아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복수의 형태로 대상화된 예문사에서도 더가 대상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복수 형태인 것을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 지정한 것입니다. 제시된 5, 6, 7은 이미 복수로 이루어진 대상을 그만의 유형, 즉 독자적 유형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어구들입니다. 더의 유형 선정은 악기에도 적용됩니다. 예문 1에서 피아노는 무관사 형태의 속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무관사 명사의 사용은 해당 명사의 태생적인 자기 유형 속성만을 표현하는 어휘 선택이므로 표현 1에서의 가르치는 내용은 피아노에 관한 이론적 학문을 말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악기를 연주할 때는 속성이 아닌 실체가 그 대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아노라는 속성은 더를 통해서 유형화되고 그것이 표현 속에서 선택 지정되어질 때는 독자적 선별을 받아 그만의 유형이 되는 것이므로 더 피아노는 속성으로의 피아노가 주어가 직접 다루어야 하는 특별한 실체인 독자적 유형의 악기로 선정되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래 플러스 방이라는 뜻은 노래하는 시설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방은 하나의 유형으로 태어나 고유한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 문화적 산물이고 또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것이 다른 것과는 같을 수 없는 그만의 고유의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휘 노래방만을 따로 떼어 놓으면 여전히 무관사인 속성 명사입니다.
무관사의 역할 개념인 태생적인 자기 유형 지정이 심층적으로 관용되는 것을 대문자로 시작해서 고유화한 것입니다. 본문구에서처럼 이런 고유명사가 더의 지정을 받으며 쓰여지는 것도 해당 표현에서 그만의 독자적인 그런 유형으로 선택하는 대상 지정 방법으로 보게 합니다. 제시된 1, 2, 3, 4 어구들은 대문자화 기능을 통해 다른 것과는 섞일 수 없는 별개의 것들로 표현된 대상을 더로 수식함으로써 그런 독자적인 유형임이 선언된 표현의 예입니다. 참고로 A 관사나 무관사와는 다음과 같이 변별됩니다. 무관사는 속성을 태생적인 자기 유형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A관사는 형태를 다름 아닌 이런 유형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더관사는 존재를 독자적인 그런 유형으로 선택 지정을 합니다. 더관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더는 이미 있거나 있었음이 전제되는 대상을 선택 지정합니다. 둘째, 더는 독자적 대상으로 선별해서 그만의 독자적 유형임을 선언합니다. 셋째, 더는 A관사의 유형 제시에 상응하는 유형 선정으로 역할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더 관사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더 선정분사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